너희들 손흥민이 사실 중국인이라는 거 아니? 그게 뭔 소리야? 손흥민은 한국 사람 아닌가? 미국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화들이 들려옵니다.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학생들은 어느 날 대학교 강의가 모두 끝난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과 둘러앉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야기가 오고 갈 때마다 웅성거리거나 감탄사를 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날 미국의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게시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였는데요.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이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뜻에 따라 공부만 죽도록 해왔던 평범한 한국의 학생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부모님의 지원도 받아 미국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외에는 관심도 없고 해보지도 않아서인지 제 성격은 내성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소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고 친한 친구 몇 명만 같이 어울려 다니는 식으로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여러 나라와 인종이 섞여 있는 공간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조금은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물론 큰 차이는 없었지만요. 어느 날 학교 강의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중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도 제법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울려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있던 저를 발견한 중국 유학생들은 같은 동양인을 발견해서인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너 어디 출신이냐? 혹시 일본? 나는 중국에서 온 하오란이라고 한다. 여기 이 친구들도 모두 중국인이고 내 친구들이다.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소개한 하오란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을 손짓으로 한 번 휘가리키며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 반갑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름은 이승우. 이런 데서 같은 동양인을 보니 더 반갑네. 잘 부탁해. 저는 식사를 하던 중이라 입에 음식을 오물거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 소개를 들은 이 학생은 제가 한국인이라는 말을 할 때 약간은 놀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어떤 의미의 놀람이었는지는 잘 몰랐죠. 아, 한국인이었어? 이야, 이 대학교 등록금도 꽤 비싼데 집이 부자인가 봐? 초면에 다소 무례하다고 할 수 있는 뉘앙스의 말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아주 외향적인 친구였습니다. 저와는 정반대 성격의 아이였죠. 그 친구와 무리들도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근데 손흥민 중국인인 거 알고 있냐? 뭔 소리야, 손흥민은 당연히 한국인이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반박을 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손흥민이 중국인이고 손흥민의 가계도를 분석한 중국 전문가가 이미 다 밝힌 내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국계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순수 중국인이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귀찮기도 했고 워낙 성격이 남들과 싸우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의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뒤돌아서니 우라통이 치밀고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당당히 한국인인 제 앞에서 손흥민 선수를 중국인으로 우기는 저 친구에게 제대로 반박도 가하지 못한 스스로가 한심했던 거죠. 이런 제 성격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성적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 너무 싫었죠. 심지어 학교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벌벌 떨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릴 적 별명이 경운기였죠. 발표 시간만 되면 경운기에 탄 사람처럼 목소리가 벌벌 떨린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만나게 되면서 제 성격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더 커졌고 내성적인 성격과는 이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격이 문제가 되면 내가 잘하는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스피킹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나 토론식의 수업 방식이 줄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하오란과 그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저에게 시비를 걸 목적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야, 이승우,
한국인들은 왜 중국 것을 자꾸 베끼는 거냐? 이번에도 어이없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더군요. 정말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도대체 뭘 말이냐고 감정 없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손흥민도 사실 순수 중국인이고 너희들이 전통 복장이라고 하는 한복도 사실 중국의 전통 의상이잖아. 아냐? 펑파이 같은 유명 중국 매체들에서도 조선시대 기록을 증거로 조선의 의복과 문물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언급되어 있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소리를 너무 당연하게 해대는 저 친구의 말에 저는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실감했죠. 저는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토론이고 뭐고 그냥 한 대 쥐어 박아버리고 싸움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손흥민도 모자라 한복까지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저 녀석과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을 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저의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었겠죠. 이때부터 저는 스피킹 프리젠테이션 공부와 더불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부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하오란이라는 친구가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학교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중국의 것이라 우기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 자칫하다가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를 빼앗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오란은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세계 각지의 학생들에게 손흥민과 한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김치까지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해 들었죠. 진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저의 성격 개조를 위한 스피킹 연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때 저와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가 저에게 넌지시 하오란과 토론을 열어 더 이상 한국 문화를 자기들 것이라 우기지 못하게 만들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때쯤 저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어도 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광장 같은 곳에 나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성격을 많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오란에게 정식으로 방과 후 토론을 제의했고 하오란 역시 거만한 표정으로 이를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오늘 강의는 모두 끝났지만 많은 학생들은 저와 하오란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론은 의외로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손흥민은 밀양손씨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라는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해당 자료만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손흥민을 순수 중국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중국인은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저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 한 명의 엉터리 주장이었던 것이 탄로났습니다. 손흥민은 그렇다 치자. 한복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희들이 한복이라고 주장하는 그 의상은 사실 우리 중국 명나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중국 역사학자들이 밝혀냈어. 실제로 최근에도 중국의 각종 TV 프로그램과 사극에서 한복을 입은 시녀가 나오고 있다고.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명나라 태조의 초상화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어. 조선 황족의 복장은 모두 명나라가 하사한 거야. 애초에 한국은 의관 제도가 없어서 명나라 복식을 근거로 개량해 지금의 한복이 탄생된 거지. 이봐 하오란, 네가 한복에 대해 주장하는 논리도 손흥민을 중국인이라 우기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한복의 원리는 스키타이 문화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기원전 7에서 3세기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한 유목 민족인 스키타이 시대 말이야. 고대의 한반도는 이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한복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지저고리와 치마저고리 같은 이부식 차림새가 이때부터 형성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한국의 전통 의상은 스키타이계 문화권에 속하는 것이고 말을 타는 유목 민족으로 오늘날의 승마복처럼 발목 쪽으로 좁아지는 간편한 차림새가 특징이지. 이것은 당시 서양의 대표적인 복식인 그리스복과도 다르고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복식과도 매우 다른 양식이야. 이해돼? 피역으로 바지통이 좁게 만든 세고 양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 같은 역사적인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당시 중국 한족의 복장을 한번 살펴볼까? 그들은 겉에서는 바지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긴 길이의 겉옷을 착용했고 옷을 여미는 부분도 엄청 길어서 등 뒤로 돌아갈 정도였어.
쉽게 예를 들면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나 노자를 그린 그림들을 떠올려 보면 돼. 이래도 현재의 우리 한복이 너희 중국의 전통 의상을 베낀 거라고 생각해? 준비해온 자료와 함께 순식간에 몰아붙였더니 하오라는 눈을 껌뻑거리며 금붕어 같은 표정을 짓고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오란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오란, 역사적인 고증들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한국의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 맞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한국의 문화들을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하는 거지? 나는 그 저희가 궁금해. 한국은 현대에 와서 문화 강국이 되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우리 한국이 이런 문화 강국이 된 것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스스로의 문화를 아끼고 가꾸며 우리 본연의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하오란, 너는 한국의 문화 말고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내세우고 싶은 중국 문화는 없어. 남의 문화에 대해 꼬투리 잡을 시간에 너희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보는 건 어때? 그게 훨씬 너와 너희들의 국가에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하오라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하오라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들의 무리들과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부에서 소문이 나면서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잘못된 상식이나 고정관념이 있던 학생들도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소문 들었다며 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며 직접 말을 걸어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성격을 많이 바꿨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오라는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도 뭔가 느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짐작만 할 뿐이죠.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눈뜬 채 코베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잘난 문화일수록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박을 떼는 법이니까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가 점점 더 발전해서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미국 유학생활 중 중국 학생의 어이없는 한국 문화 선동을 보고 스스로 피나는 노력 끝에 토론을 벌이게 되고 토론에서 깔끔하게 이기게 되면서 한국 문화의 진실을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승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